관리번호 2번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도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선생님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학습 목표까지 우리 알아봤고 모둠을 형성해달라고 했는데 4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해서 앉아달라고 했는데 잘 앉았나요? 다들 4인 1조로 모둠을 잘 구성을 했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탐구 활동지를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탐구 활동지도 받았을까요? 네, 다들 잘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탐구 과정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에 우리 탐구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과정은 이 학습지 자료를 봐도 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좀 더 영상으로 보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스크린에 집중해서 실험 과정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집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실험 과정 이렇게 봤는데 실험 과정에서 우리 무엇을 가지고 DNA를 확인을 하나요? 맞습니다. 우리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이 브로콜리에 있는 브로콜리 세포의 이제 DNA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 과정에서 선생님이 유의사항을 안내해 주려고 해요.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준비물이랑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뒤에 있는 지혜가 선생님 준비물에 보니까 보안경이랑 실험용 장갑이 있는데 이거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약으로 이제 세제나 뭐 에탄올 등의 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이나 그리고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 장갑 보안경이랑 실험용 장갑을 착용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실험 과정의 4번 한번 볼게요. 4번에서 보면 에탄올을 유리막대를 따라서 흘려 붓는다라는 거 적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브로콜리 추출액 윗부분에 에탄올층이 생기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에탄올 어떻게 부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에탄올을 붓게 되면은 이 에탄올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에탄올이 이제 밑에 있는 브로콜리 추출액과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에탄올층이 생기도록 이 에탄올을 천천히 부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유의사항을 잘 유의하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활동 시간은 선생님이 20분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 과정에 따라서 활동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의 주제를 주도록 할게요.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 활동에 보면은 소금 세제액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소금 세제액이 선생님이 다른 걸로 보드 마커를 교체할게요. 이 소금 세제액이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자료에 있는 이제 4번에 있는 이 에탄올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모둠 활동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둠 활동 끝나고 나서는 실험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 플랫폼에 자신의 조에 해당하는 칸에 사진을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활동을 지금부터 진행해주세요. 선생님 시간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지금 우리 2조 보니까 지훈이가 지금 브로콜리 추출액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우리 상민이가 옆에서 그 다음 단계로 에탄올을 붓는 역할 그리고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근처에 있는 준비물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 각자 역할 분담을 잘 해서 모든 활동을 협력적으로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협동적인 모습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3조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3조는 이미 지금 활동을 끝내고 선생님이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금 세제액에 대한 역할을 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주도록 할게요. 우선 소금 세제액을 한꺼번에 보지 말고 소금이랑 세제 따로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힌트를 주자면 이제 소금과 관련해서 힌트를 줄게요. 자, 소금과 관련해서 소금은 여러분들 뭐 알 수도 있지만 나트륨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DNA는 음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서 한번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세제액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세제액에 대해서 힌트를 주자면 이 DNA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DNA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생각을 한다면 이 세제 역할을 좀 더 추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힌트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선생님이 약속한 20분이 다 지났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조 있을까요? 다들 시간은 충분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활동 결과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 앞에 스크린에 여러분들의 활동 결과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학생들의 발표에 집중해보는 시간 가집시다. 자, 선생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 결과 무엇이 관찰되었는지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저 뒤에 상윤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상윤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 조에서 실험을 한 결과, 이 흰 색깔, 실과 같은 이 뭉치가 발견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상윤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학생들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스크린에서 보는 거와 같이 흰색 이 실뭉치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결과는 우리가 봤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6조에 있는 지민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민이가, 선생님, 저희가 이 소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는 이 나트륨이 소금을 구성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또 음전화를 띈다라고 선생님이 또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데 이 소금이 양전화를 띠고 DNA는 음전화를 띠니까 서로 이러한 음전화, 양전화에 의해서 소금이 아주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DNA가 서로 잘 뭉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잘해줬는데요. 맞습니다. 이 DNA 같은 경우는, 이 소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하의 특성 때문에 DNA가 잘 뭉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본 것처럼 DNA가 뭉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제는 어떤 역할을 할지 혹시 다른 학생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앞에 있는 상원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상원이가 선생님 저희는 이 DNA 위치랑 관련지어서 이 세제 역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DNA가 이 핵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DNA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핵으로부터 이 DNA가 나왔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제는 이 핵을 분해하는 역할, 즉 핵막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원이가 얘기를 너무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이 세제액 같은 경우는 핵막을 분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 안으로부터 DNA를 추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선생님 추가해서 설명한다면 핵막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다른 막, 세포를 구성하는 또 다른 막, 뭐가 또 있었죠?
맞습니다. 핵막뿐만 아니라 세포막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냈는데 2번 한번 볼게요. 에탄올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이야기해볼 학생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정환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환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에탄올 층을 이렇게 위에 만들었잖아요. 이 에탄올 층에 흰색 이 뭉치, 즉 이 DNA 뭉치가 흰색 실뭉치 같은 DNA가 에탄올 층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DNA가 잘 분리되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환이가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이러한 정환이 얘기를 선생님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 DNA가 뭉쳐서 잘 보이도록, 잘 관찰되도록 되는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DNA를 침전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DNA를 침전시키는 역할을 에탄올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더 관찰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실험 준비물에 각각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진행을 한 거는 뭘 진행을 했었죠? DNA 추출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추출한 이 흰색 실뭉치와 같은 DNA가 순수한 DNA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중원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중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이 DNA는 이 염색체를 구성할 때 DNA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출한 것도 순수한 DNA가 아니고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원이가 아주 잘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예전에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중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DNA는 염색체의 DNA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DNA가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함께 결합되어서 염색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한 이 DNA 순수한 DNA가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DNA가 아니고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해서 실험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을 통해서 이 과정과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실험 주제가 뭐였죠? DNA 추출하기였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DNA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DNA 구조 여러분 좀 생소한가요? 다들 생소하진 않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가 생명과학 시간에도 배웠고 통합과학 시간에도 이미 DNA 구조에 대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했었을 텐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구체적인 DNA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판사할 내용이 많아서 앞에 했던 내용은 앞에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두고 판사한 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DNA 구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면은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DNA 구조 관련해서 우선 선생님 적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DNA의 기본 단위. 두 번째. DNA의 염기의 종류.
번째로 이때 염기, 쌍. 네 번째로 전체 구조. 자, 선생님 네 가지 이렇게 적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시간 5분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든별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하고 약속한 5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DNA 기본 단위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선생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DNA 구조를 또 만들어 보기도 해서 뉴클레오타이드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구성을 했는지도 혹시 기억하고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이 앞에 있는 유진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유진이가 선생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랑 그리고 당, 염기가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맞습니다. 우리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는 인산, 당, 염기가 연결된 구조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염기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있는 상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염기 종류는 A랑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 네, 그 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 염기 종류에 이어서 그럼 염기쌍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야기해볼 학생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상민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상민이가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 잘해줬는데 맞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염기쌍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같이 A와 T 그리고 G와 C 염기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자, 그럼 전체 DNA 구조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도 만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체 DNA 구조가 어땠는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구조라고 했는데 이중 나선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운 내용이었죠? 우리 이렇게 예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료 2번을 주겠습니다. 자료 2번을 보고 모든 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DN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자료 2번이 굉장히 자료가 지금 그림 자료만 2가지라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주제별로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이 주제는 무엇이냐? 뭐가 있냐면요. 자, 질문은 우리가 DNA를 봤을 때 DNA 우리 만들었을 때 폭이 어땠나요? 우리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DNA 폭? DNA 폭이 일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나노미터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DNA 폭이 일정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주제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뉴클레오타이드. 우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구조 뭔지 기억하나요? 우리 자료 2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맞아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된 구조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배웠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연결된 방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주제 하나. 세 번째, 염기쌍. 우리가 염기쌍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염기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 네 번째로 이번에도 이제 DNA 전체 구조인데 선생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다면 이 방향성과 관련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토의를 진행한 후에 발표를 진행할 겁니다. 토의 주제 선생님이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2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토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안내를 한 후 토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라고만 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 당과 관련해서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이 당을 탄소 번호를 우리가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더 연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2번을 한번 보면은 탄소 번호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림을 봐도 좋고 아니면 판서를 봐도 좋아요. 여기 오른쪽에 꼭지점이 탄소 1번 탄소 1번 탄소고 그 밑으로 가면 시계 방향으로 2번, 3번, 4번 그리고 여기에 5번 이렇게 당을 5개의 탄소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의 번호를 매겼을 때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자료 2번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지은이가 선생님 이 탄소 번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당의 1번 탄소에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의 그림을 보니까 당의 5번 탄소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뉴클레오타이드 우리 DNA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이 1번 탄소가 염기와 그리고 5번 탄소가 인산과 결합된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4가지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이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약속한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왜 DNA 폭이 일정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네, 요 앞에 있는 지수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수가 선생님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를 한번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염기가 아데닌이랑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고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타이민이랑 사이토신은 1개의 고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A와 T, G와 C 이 구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A는 2개의 고리 구조, T는 1개의 고리 구조, G는 또 2개의 고리 구조, C는 1개의 고리 구조라서 이 고리 구조가 각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폭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습니다. 이 고리 구조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 퓨린 계열을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2가지 고리 구조를 퓨린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퓨린 계열의 염기는 여러분 2가지의 이 고리를 띄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계열은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아데닌, 선생님이 기호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구아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리 구조는 어떤 계열이라고 할 수 있냐면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리미딘 계열에는 어떤 염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타이민이랑 사이토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A와 T가 염기쌍을 결합하고 G와 C가 염기쌍을 결합한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맞아요. 이 염기가 지금 퓨린과 피리미딘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퓨린과 피리미딘 간에 이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폭이 일정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왜 DNA 폭이 일정하냐에 대해서
퓨린과 피리미딘이 결합하기 때문에 이때 퓨린, 피리미딘의 결합의 표기 일정해서이다 라고 답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린 뉴클레오타이드로 연결된 방법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 앞에 있는 다빈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다빈이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 탄소 번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잘해줬는데요. 선생님,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린 뉴클레오타이드로 연결되는 방식은 이 그림을 잘 봤더니 이 염기, 당, 인산이 이렇게 있을 때 당의 3번 탄소에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산당, 염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폴린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다들 다빈이의 설명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다들 이해가 잘 되었다고 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의 3번 탄소와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됨으로써 폴린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염기쌍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학생이 염기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있는 동진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진이가 선생님 염기쌍을 한번 봤더니 저희는 그 염기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때 결합이 수소 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염기쌍은 수소 결합이었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맞아요. 우리 동진이가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 A와 아데닌하고 그리고 타이민은 이 수소 결합이 2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G와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수소 결합이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아주 잘해줬네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염기쌍의 결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도윤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도윤이가 선생님 지금 보니까 이중 나선 구조인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이 두 가지 가닥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가닥이 반대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대 나선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평행은 평행인데 반대 평행이다 라고 해서 바로 역평행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평행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나선 구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DNA를 원래 알고 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DNA 구조를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업 내용을 정교화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상입니다.